자, 오늘은 제품 발은 지 열흘째 됐습니다.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마침 오늘 더 테스트 한다고 하니까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상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정도 상태면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다 비딩 좋게 나오거든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상태를 한번 볼게요. 고체역스 라인들, 얘도 고체역스 라인들이고요. 무락스류들도 지금 뭐 눈으로 보면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정도로 비가 애매하게 왔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뿌려 보도록 할게요. 물이 그러니까 물방울이 일정 이상이 돼야 비딩이 깨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자, 봅시다.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빈티지 2 있죠.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비딩이 좀 깨져 있는 못생긴 애들이 요런데 보이시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요렇습니다. 좀 다른 제품들은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여기 흑광도 그렇고요. 자, 요 정도입니다. 자, 다음 고체 왁스류들 얘들 눈으로 봤을 때 상태 좋고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무락스류들도 크게 확 깨진 그런 모습 보이는 제품들 없고요. 상당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유리막 코팅제도 상태 좋아 보이고요. 여기도 뭔가 어디가 깨진 모습,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열흘째입니다. 자, 뿌리막도 마찬가지예요. 큰 특이사항 없고요. 얘들도 크게 취소된 그런 모습 보이는 제품들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뭔가 묻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물질만 살짝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살짝만 뭐 먼지나 다른 이물질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 줬습니다. 한번 봅시다. 깨끗하게 헹궈냈고요. 자, 먼저 고체 왁스 라인에 다른 제품들은 그게 상관없는데 지금 빈티지가 이렇게 물이 뭉치는 현상,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고체 왁스 라인들입니다. 얘들은 아주 좋습니다. 물이 튕겨나는 것도 괜찮고요.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스파시안 라인들 있죠. 스파시안 다크라벨, 스파시안 클래식, 얘들은 상당히 좋네요. 자, 다음 무락스 라인입니다. 무락스 라인 중에는 지금 울티마 아크릴릭이 조금 물이 뭉치는 모습 보이긴 하는데 이거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락스, 비싼 무락스 라인들 여기는 좋아요. 루나도 괜찮고 세스코도 괜찮고요. L001 탱크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유리막 코팅제로 넘어왔습니다. 유리막 코팅제에서는 열흘 만에 어떤 제품이 딱 깨지고 그런 모습은 없네요. 외부 보관하면서 비가 한 번 정도 오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유리막 코팅제 두 번째 라인들 지금 시팅의 상태로만 봤을 때는 폼포너치 880X가 가장 안 좋아 보이고요. 요 4개 중에는 오프스 괜찮고 ZR53, 디온코츠 요 3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오프스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이고요. 뿌리막입니다. 뿌리막에서는 LM2 좋습니다. LM2 좋고 블랙 D 언데드가 약간 뭉치는 약간 못생긴 그런 모습. 자, 뿌리막 라인에서
슈터 라인들 두 개 괜찮고요. AD 하드코트 약간 뭉치는 모습인데 요거는 찍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물기를 제거하고 쉬팅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초반에 발랐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쉬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끝났는지 쉬팅에 대한 내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성 측정하는 방식은 저번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졌는데 이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흑광 왁스 가장 괜찮고요. 빈티지2는 물이 거의 안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격방수라 흑광만 비교해 봤을 때는 흑광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아래쪽 여기는 샌딩 침면이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부분은 이 위쪽에 샌딩 안 침면 여기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흑광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라인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애들은 스파샨, 다크와 클래식 요 라인들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요. 이클립스도 괜찮습니다. 이클립스 쇼카 블랙도 괜찮아요. 열흘째인데 요정도 슈팅을 보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조 좋습니다. 자, 다음 무락스 1조입니다. 지금 크코프라고 울티마 아크릴릭 보시면 물이 여기서 멈춰 있죠. 두 번째 물방울이 합쳐져서 물방울이 커져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Q001 괜찮습니다. 그리고 Q00이라고 세타늄하고는 거의 슈팅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락스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 무락스 2조입니다. 루나는 슈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세라믹 스프레이 세스코 상당히 괜찮고요. 탱크 좋습니다. 그리고 L001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세스코와 탱크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유리막 코팅제 중에는 크리스탈 쿼츠 그리고 시그마 요 두 제품이 물방울이 거의 안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A 쿼츠랑 엑시온은 거의 비슷한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모를 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유리막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오프스 10H 얘가 슈팅은 초반하고 거의 떨어진 모습 없이 잘 흘러갔고요.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 폼포나치 880X 많이 느려졌고요. 제타르섬도 상당히 느려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기온 코츠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프스 얘가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는 뿌리막 라인입니다. 뿌리막 라인에서는 LM2가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르샤인하고 블랙 D 언데드는 물방울이 멈춰서 두 방울째 합쳐져야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GV 코트는 이게 멈추진 않는데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슈팅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뿌리막입니다. 요 라인에서는 슈터, 파이버의 슈터 제품 빼고 세 가지 제품 있죠. AD 하드코트나 슈터 다크 그리고 메탈코트 F2 세 개는 거의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접촉각을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접촉각 같은 부분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측정하는 모습만 쭉 보여드리고요. 측정 끝난 데이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점수 정리하면서 한 방에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세 번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최종적인 접촉각으로 합니다. 아시죠? 자, 이제 다음 측정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먼지를 한번 뿌려볼게요. 먼지는 최대한 기존에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최대한 골고루 멀리서 먼지를 완전 정말 날리듯이 이렇게 뿌려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시편에 비슷하게 먼지가 묻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게가 어제 개판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송풍기로 불어보니까 확실히 먼지 많이 붙는 애와 그렇지 않은 제품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자세히 봅시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고체박스군요. 여기가 무락스, 유리막, 뿌리막입니다. 먼저 고체왁스 라인입니다. 고체왁스 라인은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안 붙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고체왁스는 먼지가 많이 붙는데 왜 이변 테스트에는 먼지가 안 붙냐? 고체왁스에는 기본적으로 충진을 위해서 각종 오일들을 넣습니다. 그 오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먼지가 앉으면 먼지가 많이 붙는데 지금은 스펀지로 세척을 한번 한 상태죠. 그래서 먼지가 안 붙는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고체왁스 이렇고요. 무락스 중에는 울티마 아크릴릭 먼지 상당히 많이 붙고요. 루나 익스트림과 탱크 얘도 먼지가 조금 붙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울티마 아크릴릭만큼 붙진 않네요. 차이가 제법 납니다. 자, 다음 무락스 얘들은 먼지 많이 안 붙네요. 그나마 세타늄이 조금 붙긴 붙는데 요것도 그렇게 많이 붙는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요 라인들 먼지 안심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유리막 코팅제 중에서는 크리스탈 쿼츠 S 그리고 오프스 10H 얘가 먼지를 좀 당기고요. 글론의 엑시온과 폼포나치 880X는 먼지 자체가 잘 안 붙는 타입입니다. 자, 다음 유리막 코팅제. 여기선 OA 쿼츠는 먼지가 거의 안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그마 먼지가 많이 붙고요. 모스 기온 쿼츠 모스도 조금 붙고 제타로삼도 약간 붙는 타입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뿌리막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많이 붙고요. GV 코트, 블랙 디언데드, 슈터, 다크가 좀 많이 붙고 뭐 하드 코트도 안 붙는 편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뿌리막입니다. 여기서는 르샤인이 먼지가 많이 붙고요. 파이버 슈터도 많이 붙네요. 슈터는 슈터 다크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M2랑 메탈 코트 먼지 잘 안 붙네요. 자, 일단은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물로만 씻었을 때 우리가 비가 왔다는 상태, 그래 뭐 고압수로 확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물로 헹궜을 때 이 먼지가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로 헹궜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고체왁스류들은 먼지가 거의 다 날아갔고요. 그렇게 막 먼지가 많이 붙어서 접촉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없습니다. 자, 다음 고체왁스 라인. 요 라인도 먼지를 뿌렸지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깨끗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무락스 라인인데 지금 울티마 아크릴릭 보시면 먼지 때문에 그런가 접촉각이 거의 친수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품은 살아 있는데 먼지를 너무 당겨서 깨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다음 무락스 라인. 얘들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제품은 없어요. 하지만 불소원 제품이 먼지를 조금 머금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유리막 라인인데 지금 크리스탈 쿼츠 S랑 시그마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로 지금 헹궈도 먼지가 안 날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상당히 이 먼지가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먼지를 세척하고 나서 또 약품이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유리막 코팅제 라인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친수화된 모습 보이는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먼지를 약간씩은 가지고 있는 오프스 10H는 먼지가 약간 있고요. 모스도 약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뿌리막 라인 왔는데 르샤인 먼지 좀 있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GV 코트도 약간 먼지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는 LM2가 가장 먼지 없이 깨끗한
깔끔한 그런 모습이네요. 자, 다음은 뿌리막 라인 마지막입니다. 오, 얘들 좋습니다. 그렇게 뭔가 깨진 제품들 없고요. 그렇다고 먼지를 엄청 먹고 있어서 물로 헹궈도 안 씻겨 나가는 그런 먼지도 없습니다. 얘들 괜찮네요. 자, 이번에 내화학성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쓰는 알칼리 프리워시로 할게요. 전처럼 PB를 엄청 때려버리면 다 깨져버리면 이거를 다음에 테스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그 세차하는 프로세스처럼 약품 테스트도 할게요. 그래서 알칼리 프리워시를 때리고 헹궈내는 방식으로 내화학성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본 세차도 이렇게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알칼리를 2번 때리는 걸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10분 이렇게 놔두고요. 지금 보시면 고체 왁스 라인이 가장 약품 잘 밀어내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좀 신기한 모습이네요. 10분 지났고요. 자, 한번 헹궈 볼게요. 헹궈서 얘들이 이전과 다르게 친수화된 제품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체 왁스입니다. 고체 왁스 라인 중에는 지금 빈티지 2가 상당히 친수화된 그런 모습 보이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고체 왁스 라인들, 여기는 약품에 전혀 데미지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파샤 라인들 물 아주 잘 밀어내고 있고, 뭐 이클립스나 쇼카 블랙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물왁스입니다. 물왁스 라인 중에는 지금 알칼리 프리워시 한번 때렸을 때 세타늄 상태 안 좋고요. 크코폴도 알칼리에는 약합니다. 그리고 울티마 아크릴릭, 얘도 알칼리에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네요. 지금 이 제품들 중에는 Q001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물왁스 비싼 놈들, 비싼 놈들은 확실히 데미지가 없어요. 알칼리 프리워시 한 방으로는 전혀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왁스 많이 발전했네요. 유리막 봅시다. 유리막 라인에서는 지금 A쿼츠나 엑시온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잘 밀어내고 있고요. 지금 크리스탈 쿼츠나 아니면 시그마, 이 두 제품은 지금 먼지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를 제거하고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리막 코팅제 라인들, 알칼리 프리워시 한 방으로는 얘들은 전혀 타격이 없네요. 뽐뿌나치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날라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세 제품 다 좋은 모습입니다. 자, 유리막 코팅제 라인,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게 블랙 디언데드, 나머지 제품은 거의 비슷하고요. 큰 차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뿌리막 코팅 마지막 라인, 얘들은 괜찮네요. 프리워시 한 방으로 데미지를 입은 모습 보이는 제품들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약품 테스트를 프리워시 제품보다 조금만 더 진하게 해볼게요. 중성카 샴푸에 PB를 5% 정도만 섞었습니다. 약간 알칼리성 띄게 만들었고요. 요 정도 하면 적정선에서 약한 애들이 사망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트질을 하는 게 지금 먼지가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죠. 걔들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 세차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미트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트질 끝내겠습니다. 자, 과연 미트질에 데미지를 받는 애들이 있을지. 프리워시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 알칼리로 그냥 뿌려서 고압수로 헹구는 거랑 알칼리로 미트질해서 문질러 버리는 거랑 또 완전히 또 다른 거니까.
자, 먼저 고체악스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빈티지 2는 거의 날아간 모습이고요. 지금 또 데미지를 입은 게 불손, 불손 하이브리드도 데미지를 입은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죠. 자, 다음 고체왁스. 지금 쇼카 블랙, 얘가 약간 데미지 입은 모습 보이고, 이클립스 괜찮고요. 스파시안 라인들 아직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스파시안 좋다. 차이가 있지요. 짝짝하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무락스입니다. 무락스 라인 먼지까지 지운 모습에서 크코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울티마 아크릴릭 사망하셨고요. 세타늄도 사망하셨고요. Q001은 완전 사망은 아닌데, 요 네 가지 중에는 Q001이 가장 나은 모습. 하지만 얘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비싼 무락스들. 이 중에는 파이어볼 탱크 타격 입었고요. 루나도 약간 타격 입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지금 봤을 때 L001과 탱크 있죠.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은 타격 입은 것 같고, 위에 있는 두 제품 있죠. 세스코와 루나 익스트림. 두 개는 괜찮은데 둘 중에 더 괜찮다고 하면 세스코가 더 낫네요. 자, 유리막 코팅입니다. 유리막 코팅제. 이거 크리스탈 쿼츠는 약품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네요. 약간 물 뭉침이 보이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그마랑 크리스탈이 둘 다 이제 먼지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데, 먼지를 제거하고 나니까 시그마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다음 유리막 중에는 지금 뽀뽀나치 880X가 조금 안 좋아 보이고, 나머지 세 제품은 전혀 타격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자, 뿌리막입니다. 뿌리막 라인은 루시아인이 약간 뭉치는 모습. 그래도 뭐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블랙 디언데드가 디언데드인데 데드를 했습니다. 블랙 데드 사망하셨고, 나머지 제품들은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그리고 뿌리막 마지막 라인들 괜찮네요. 어떤 제품이 물이 확 뭉친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떤 제품 죽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송풍기로 물기 날리고 테스트는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료 정리해서 올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항목 중에 외부 내구성하고 미트질 내구성이 두 개가 있는데, 미트질 내구성 빼겠습니다. 처음에 미트질 내구성 이렇게 문질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편 자체를 외부에 방치하는 걸 기준으로 테스트를 완전히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버리고요. 대신 외부 내구성 중에 두 가지를 항목을 나눠서 10점, 10점 이렇게 배정을 할게요. 어떤 항목을 가지고 내구성을 책정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차를 하러 가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왜 이렇게 뭉쳐서 흐르지? 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시팅 부분 가지고 내구성을 하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다 뿌리고 나서 도장면에 맺혀있는 물방울의 형태, 모양, 그게 안 이쁘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거 깨졌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성 부분은 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래프 하나씩 보시죠. 자, 먼저 슈팅부터 볼게요. 요거는 고체악스 3일차 때 슈팅인데,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다가 10일차 때로 넘어가니까 격방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흑광이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리막 초반의 슈팅입니다. 그리고 열흘째로 넘어갔을 때 뽀뽀나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크리스탈 쿼츠에도 상당히 떨어진 모습 보여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프스, 나지올, 글론, 텍 A 쿼츠 요 네 가지 정도가 슈팅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뿌리막 라인입니다. 뿌리막은 전체적으로 유리막 코팅제보다 슈팅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는 요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메탈 코트 F2가 가장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오히려 AD 하드 코트 같은 경우는 초반보다 슈팅이 약간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거 좀 신기하네요. 그래도 슈팅이 지금 11차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이어볼 슈터랑 LM2 요 두 제품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무락스입니다. 무락스 슈팅은 초반에는 L001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열흘 지난 시점에서는 소낙스, 세라믹스 브레이, 세스코는 지금 초반에 바른 거랑 열흘 지난 시점에서 변동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택의 세타늄 루나 익스트림, 그 Q001 파이어볼 탱크 L001이 비슷한 정도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요 정도 제품들이 슈팅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요 정도 제품들이 슈팅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팅에 대한 내구성이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촉각 그래프부터 봅시다. 요거는 3일차입니다. 접촉각이 괜찮았던 제품들은 풀손 하이브리드, 격방수, 흑광, 파이어볼, 스파샨 요 정도 애들이 접촉각이 괜찮았고요. 그 11차 됐을 때 괜찮은 애들이 흑광, 그리고 파이어볼, 그리고 스파샨 라인들, 그리고 루미너스 이클립스 요 정도 애들이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3일째, 열흘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졌는데 빈티지2가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유리막 코팅제 초반에 접촉각입니다. 오포스, 나노 아이코닉 시그마, 크리스탈 쿼츠 이 제품들이 상위권이었고요. 자, 열흘째 됐을 때는 나노 아이코닉 제품과 오프스 제품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쿼츠, 나지올, 기온 쿼츠 이 제품들도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3일차 대비 11차로 내려감에 따라서 어떤 제품 확 떨어진 제품은 없어요. 골고루 조금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뿌리막입니다. 뿌리막 초반의 접촉각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옹기종기 잘 모여있죠. 11차 됐을 때 어떤 제품은 훅 떨어지고 그런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내려온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뿌리막도 유리막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좋았던 놈이 계속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락스입니다. 모락스 초반에 옹기종기 잘 모여 있고요. 11차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외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11차 됐을 때 크커폴과 Q001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 보이네요. 그래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품 전체로 봤을 때 초반에는 이런 분포를 보이다가 열흘째 됐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왔고 제품별로 보면 이 정도 분포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접촉각 변화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3일째에서 이제 열흘째 접촉각 변화인데 막대 그래프 크기가 낮을수록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기온 모스, 울티마 아크릴릭, 메탈 코트 F2, 스파시안 다크 레벨, 루미너스 이클립스 이 정도 제품들이 열흘 지나도 큰 차이 없는 제품들이고요. 빈티지2, 풀손 하이브리드, GV 코트, 격방수, 르샤인 이 정도 제품들이 열흘 지났을 때 접촉각이 많이 깨진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 끝났습니다. 지금 11차 때까지 내구성까지 포함해서 정리하자면 점수는 이렇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점수는 내구성 점수는 계속 바뀔 겁니다. 21차, 31차, 60일차 이렇게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보시면 아마 내구성 점수의 변화에 따라서 등수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세차를 매주 해. 그러면 사실상 내구성 점수보다는 다른 점수에 더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리하면 자, 32가지 제품 중에 선두그룹. 자, 1그룹 파이버 쇼카 블랙, 오프스 10H, 파이버 슈터, 소낙스 세라믹 스프레이. 두 번째 그룹은 격방수, 흑광억스, LM2, 불수원 하이브리드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스파시안 다크라벨, 택 A 코츠, 블론 액시온, 도루나 익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 중에 나는 가격 필요 없어. 가격 점수 빼고 해줘. 자, 오로지 난 성능만 보겠어 했을 때 첫 번째 그룹 1등이죠. 오프스 10H,
두 번째 그룹 파이버 쇼카 블랙, 세 번째 스파시안 다크라벨 클론 액션 파이버 슈터, 네 번째 소프트 그 격방수 흑광왁스 스파시안 클래식 나지올 ZR53 LM2 소낙스 세스코 이렇습니다. 지금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나는 유리막 안 써. 혹은 나는 무락스만 써.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1등을 말씀드리면 코치악스는 파이어볼 쇼카 블랙, 무락스 소낙스 세스코, 유리막은 코팅팜의 오프스, 뿌리막은 파이어볼의 슈터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1등인데 얘는 가격 포함하지 않고 난 가격 상관없어. 그냥 성능만으로 알려줘. 코체역스는 파이어볼 쇼카 블랙, 무락스는 소낙스 세스코, 유리막은 코팅팜 오프스 10H, 뿌리막은 파이어볼 슈터입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또 방치해두고 열흘 후에 테스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또 밖으로 나가봅시다.